우리 이람 선생님 모시고요. 저희가 이제 늘 나와서 이제 저희와 함께 또 집회에 참석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람 선생님께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차곡차곡 챙겨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떼역볕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엎드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연사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광복절이자 금육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광복절로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좌파 쪽에서는 건국은 3.1절이 시발점에 대한 1919년 이 정부다, 이런 회귀한 소리를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45년도부터 48년까지 3년 사이에 미분열을 거쳐서 50선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그런 분열 상태에 계속 아마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조작선거, 부정선거를 나라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광복절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주제를 비껴가서 제가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6월달에 지방선거였었는데 모 광역시에 그 당시 시장인 A씨와 또 야당의 후보인 S씨가 두 사람이 격돌을 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그 해에 2010년도 초에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그 해당 광역시에서 조그만 수당을 주기로 의결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란 관계상 연초에 죽을 시기를 하반기로 6개월 늦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7월달에 지급을 하기 앞서서 실무자들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고 해서 자기들 몸 다쳐 씹어서 보신용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려는데 선관위에서 이것이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는 옳음이 싶어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6.25 참전 유공자 단체에서 알고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뭐 일간지에다가 그런 사실을 제3자로 하여금 기부를 하겠어요. 그랬던 말은 선관위, 해당시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그 기고문을 처리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들이 당당하면은 그 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실으면 될 것이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법 전세를 달달이온 판사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밑에 사무국장 행정지 공무원이지만은 그런 일을 제가 봤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선거 공개선거법에 보면은 공개선거 후보자가 자기 명의의 금품을 향응을 제공 못하게 돼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상황이죠. 가서 현직 시장이 행사하는데, 가서 여기처럼 행사하는데 자기 이름이 적힌 선물을 준다. 물론 그거는 그 지방재단체 예산으로 나온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그 후보자가 덕을 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도전하는 후보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이 정의에 맞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밥을 산다거나 수금을 준다거나 기업품을 줄 때에 현직 자회단체장의 이름은 절대 명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에서 저는 6.25 참전 유공자 연세가 80이 넘는 분들한테 조금 주는데, 아마 그 당시에 2010년 하면 15만원도 안 될 거예요. 15만원 끙끙을 주는데 그것이 돈이 적으니까 자위단체별로 지방 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별도의 수당을 주자. 또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자위단체도 이미 수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좀 올려주는데, 그것을 알량의 선관위가 그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작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일반 민간인은 거기에 갈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참고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있는 것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후보자가 투표인을 상대로 해서 뒷돈을 찔러주고 표를 사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는 수사권이 검찰에서 저수관으로 넘어간 것이,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실책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 들은 얘기인데, 그 미국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와 똑같이 뭐 크게 보면 좌파 우파, 어디에 보면 종북 친북과 자유우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투쟁이 스트라글, 투쟁, 토론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쪽에서 신문 광고를 내려니까 그 신문 광고 주체가, 신문사 주체가 저 친북 쪽이에요. 아예 광고를 안 받아준답니다. 아예 안 받아주고, 대신에 자유우파에 대한 여러가지 쓰잘데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욕을 하는 게 부지기스럽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가 얘기한 미국의 민주당이 옛날에 젊은 케네디 대통령 그 당시에 그런 정당이 아니랍니다. 상당히 우리가 좌파 우파 중도 이렇게 산분할 때에 미국의 민주당은 중도에서 상당히 좌쪽으로 치우친 그런 정당인데, 선거인 투표를 할 때 미국 강력 아주 국토가 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와는 조금 투표 방식이 다른 줄로 압니다. 그 전자 투표를 하기 전에는 미국 민주당 후보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묘지가 저 산골짜기에 있고 이런데, 서양은 부가 일정한 지역에 고음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음요지를 사차치 뒤지면서 최근에 죽은 사람들 명단을 확보를 한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어떤 사람 내셔가지고 내가 그 죽은 사람이라 사고나 투표를 한다냐,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직들은 재미 한국토에 해당한 사람이 자기가 도당 후보로 나섰는데 불과 2018년도랍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알고 투표자, 말하자면 선거인 수보다도 투표자 수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밝히려고 하니까 변호사 등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그거를 밝힌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선거에 투입한 비용보다 더 많은, 말하자면 100보다 100번이 더 크다, 포기하시오, 이런 사기가 있답니다. 우리가 심사해 보면은 뭐 법상 보면은
선거 무효성 할게 있다. 물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한 5, 6년간 보면은 국회의원 총선을 보면은 과연 그것이 그대로 쉽게 이루어지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 A라는 후보가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 열심히 했는데 불과 1%도 안 되는 0.2%의 차이로 패배했다, 석패했다. 뭐 저런 경우는 물건을 참 넘어가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사전선거를 조작한 그런 정표가 유튜브 상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당사자로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봐집니다. 첫째는 그가 속한 정당에서 그런 것을 아예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유출하게 되면은 5.18 관련 얘기를 한마디로 입맛 던거했다 하면은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는 이유가 허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김진태 춘천 국회의원이 자기가 그 뒤에 강원도도에서 후보를 했는데 5.18 관련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가 소송을 거치고 나서 겨우 공천을 받아 지금까지 강원도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의 도태우라는 분은 그야말로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 다시 물리학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 사부시험 합격한 사람인데 아주 윤기간 사람이요. 대구의 그 지역구의 당원들이 모두 도태우를 한결같이 다수 지지를 했는데 알다시피 한동훈이란 동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사람을 두 번이나 탈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웬만한 사람은 부정선거를 자기가 넣기도 하더라도 그거를 밝혔다는 그런 노력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첫째는 돈이 필요하고 둘째는 자기를 살릴 만한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이 있어야만이 가서 지금 제가 제일 머리 남는 것은 홍준표 씨가 자기가 대선 후보에서 졌을 때에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새벽에 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언론에서 이력 당선 누구이라니까 그냥 포기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선에 있는 마당발로 뛰고 있는 자기 지지자들이 끝까지 밤샘을 하면서 끝까지 잘 봐라 이런 식으로 몸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초저녁에 잠숨을 자고 나오더라도 밤 12시부터 눈을 부내리고 그것을 현장을 지키봐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위에 최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가 빈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홍준표 씨는 홍방자를 말 수 있겠지만은 향단이 홍방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부정선거 없다. 이유는 뭐냐면 수천 명의 눈을 부라리고 감시를 하는데 왜 어떻게 부정선거 할 수 있노? 이따위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 제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환경얘기를 했는데 왜 부정선거를 불법적으로 알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거를 가능하려 하냐. 저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선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4년간 직장 보장되지요. 분명히 보장한 기사가 들어오지요. 완전히 자기 왕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석하게 석별을 한다거나 떨어졌을 때에 지금은 선거부상 보면은 10% 득표율, 15% 득표율 이렇게 차등해서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용한 모든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이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450을 썼다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같으면은
300분이 논아보면 한 2, 3억을 썼다 볼까. 그 2, 3억을 썼는데, 다시 국가 보조로 이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냐면 자기 지지자들이 또는 정치 자금법이 해가지고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실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선거를 치를 때 다 들어갔는데 다시 국가에서 선거 비용, 보전 비용을 주니까 새로운 콩들이 생긴 거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연수 1억 원에 돈이 생겼다. 이런 게 있고, 또 거꾸로 말하면 국가 보조금은 소위 항상 말하기로 문문 삼짓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이 가서 10%가 안 되지만은 조금 국가시 해가지고 10% 만들어주면은 그 후보자는, 그 혜택 후보자는 비용의 반을 보조받을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보자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간에 선관위에 줄을 대가지고 내가 10% 안 되지만은 좀 10% 정도는 획득한 걸로 좀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추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를 노리고 사전선거 또는 여러가지 전자개표기에서 속임수를, 트릭을, 마술을, 요술을 부리지 않느냐. 저는 부려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이미 여러 신문사 광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옛날에는 아마 사전선거 없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전국구가 243개입니까? 지구가 거기에서 자기 당이 당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15% 이상 획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후보자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민주당이 전국구마다 전부 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사전선거 투표에 트릭, 설정 또는 조작 이런 것과 결부되지 않았느냐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오늘 그냥 지역적인 사례는 생략하고 크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전선거의 허점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지금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 오늘 국민 임명식을 한다 하면서 당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검찰이 자기를 여러가지 대공송금 등등등 다 조작했다는데 조작이야말로 선거에 적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 20년 넘게 이루어졌는데 표가 나는 것은 분명한 2020년 총선 때부터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그때도 있었느냐. 저는 그때 없다 봤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위안해요. 갑자기 편하게 흘러가는 물결이 어느새 한 부위를 돌면서 그것이 폭포처럼 쏠 수는 없거든요. 문재인 씨가 당될 때는 공교롭게 3파전 홍준표와 이쪽에 안철수 씨가 우파 또는 중도가 논아님을 해가지고 표가 찍겠는데 그때 안씨, 홍씨 두 사람 표를 합하면 분명히 문씨 표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4.3 대선에서는 어떻게 해서 400만 표 이상 차이 나느냐. 3,500여만, 우리가 옛날에 3천만 넘보를 했는데 투표한 사람이 79%를 봐가지고 3,500만이었답니다. 3,500만이 투표했는데 4,500만 표 차이가 났다.
이거는 엄청난 투표율 차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트렌드 엄청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내일 어차피 또 저희도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 그 충정 하늘 보며 힘껏 흔들었던 평화의 길발 시선이 땅에 당신 닮은 군소나무 이 목숨 바쳐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 그 맹세 만주향에 힘껏 보여하던 대산 보람이 시선이 땅에 당신 닮은 군소나무 이 목숨 바쳐 네, 이람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 이렇게 오래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람 선생님께 여러분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